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통화를 하면서 그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했더니 사장님 같으면 제가 어저께 설명한 거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님 1리터 2만원짜리 엔진오일 써보셨어요? 저는 안 써봤죠. 저거 지금 쓰고 계신 오일이 11,000원대죠? 12,000원대인가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럴 그거 거예요. 쓰시고 지금 거의 한 10만 가까이 타시잖아요. 저 한 8만 조금 안 예, 되게 8만 정도, 예, 8만 정도 타시잖아요. 네. 자,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차가 얼마짜리죠? 저희가 지금 한 2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승용차로 환산을 해보세요. 승용차를 2억짜리를 타고 계신데 지크 넣으시겠어요? 안 넣죠. 안 넣잖아요. 네. 이건 저희 밥줄이에요. 네. 그럼 이때까지 에일센터를 나를 믿고 순정오일을 넣으면서 무한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소수 계통에 대한 부품에 대한 거를 교환을 하고 했는데도 또 고장이 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무한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하세요. 당연한 건 줄 알고 계셔요. 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거기서 오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어드락에 카본이 나와요, 안 나와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죠. 갈기만 했지. 그러니까 드라이기에 카본이 나오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네, 오일은 네. 찍어 보셨어요? 아니요, 안 찍어봤죠. 그냥 그 계기판상으로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쵸? 네. 지금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일로. 저는 1리터에 2만원짜리로 오일 넣으면서요, 네. 저는 4만에서 5만에 오일 교환해요. 2만원짜리 갖고. 그러니까 제가 오일 40리터에서 80만원이거든요. 네. 근데도 저는 4만 정도에서 5만 정도 되면 오일 베이스가 깨진 게 딱 보여요. 네. 그래서 오일을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빡시게 해도, 그전에는 저도 인전 했는데, 그렇게 관리를 빡시게 해도 그 카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예방정비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예방정비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허브 베어링이나 이런 것도 그 TCU나 미니백 같은 경우에도 미연에 다 방지를 해서 교환을 해주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돈을 버느냐 이거예요. 어느 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원흉이 오일이에요. 네. 그 원흉을 해결 안 하고서는 무언가를 고치셔도 또 나가요. 그래서 제가 매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믿고 안 보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잠시만요. 네. 경렬아, 여기 판교 분기점 그 말번 도색 작업 하기 때문에 차가 밀려. 2번 타고 올라와라. 여기 신갈 분기점, 여기 분기점에서 저기 빠지니까 판교 분기점에서 차들 말번 도색 작업 중이야.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까 전에 전에 바로 전 영상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려고 다시 아까 전에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반감이나 이런 걸 좀 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정품 오일이라는 걸 써서 계속 차를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냥 답답한 게 아니고 이게 좀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먼저 이제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어떻게 좀 잘 지을까를 한번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일이라는 게 금액대에 따라서 성능 비율이 굉장히 틀려져요. 그래서 브랜드마다 가장 좋은 오일들이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오일을 과연 팔릴까 해서 안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11,000원짜리나 12,000원짜리도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비싸다고. 근데 차가 얼마짜린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그대로 승용차를 사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승용차에다 지크 넣으시겠어요? 순정오일 넣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게 365일 저희가 계속 저희 밥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총이고 하니까 제가 더 잘 닦고 제가 더 다듬어 줘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은 제가 저희 친형차를 아마 손을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친형 거 같은 경우에는 07년식 아마 트라고거든요. 07년식.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그 EBS 릴레이 밸브, EBS 밸브, 그리고 에어 저기 그 컨트롤 밸브 저희 드라이기 통째로 뜯어가서 오일 교환하면서 아마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일을 먼저 빼놓고 작업을 살살 할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미연에 예방 정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좀 일단 예방 정비라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장 난 다음에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일이라는 거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서 모든 병이 발생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 순정 오일이라는 걸로 그 키로수라는 걸 정해놓고 쓰지 마세요. 정말 어떤 분은 순정 오일인데도 막 5천, 10,000km, 20,000km마다 15,000에서 20,000km마다 꾸준히 교환하시는 분도 계세요. 순정 오일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기 필터나 이제 필터류도 계속 이제 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또 비용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순정 오일이라는 거가 정해놓고 쓰지 마세요. 순정 오일이니까 8만 킬로를 탈 수 있다, 10만을 탈 수 있다, 이걸 정해놓지 마시라고요. 내가 내 스타일에 맞춰서 내 몸에 맞춰서 모든 걸 맞추셔야 돼요. 차를. 그러니까 차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사투리로 좀 야린다고 그러나 이걸 어떻게 좀 잘 조율을 해주고 잘 이렇게 해주시면은 말 그대로 탁구를 말 그대로 칼로 칠 수도 있는 거고 프라이팬으로 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걸로 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차도 얼만큼 내가 관리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얼만큼 내가 더 많은 걸 관심을 갖고 얼만큼 더 이걸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번 말이나 아마 다음 달쯤에 오일을 교환할 거예요. 제가 뭔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일 색감도 많이 변질된 상태고 해서 제가 많이 변질된 건 아닌데 그냥 교환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해서 온도가 지금 현 상태가 온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 냉각수하고 오일을 교환할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또 그 어떤 게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를 저도 지금 연구를 하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옳고 뭐 제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100% 이게 옳고 좋고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써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차가 안 망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 말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좋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메카닉적인 기술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저는 그 정도의 뭐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그 정도의 메카닉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아프기 전에, 고장 나기 전에 저는 무조건 고칠 거예요. 제가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오일도 카본이 생기기 전에 교환을 할 것이고, 오일이 멍들었다 싶으면 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그거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8년 전만 해도 무조건 이 정도 쓰시면 돼요, 이 정도 비싼 오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거기서 미스를 많이 냈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 말이 옳다는 얘기는 추호도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차가 안 망가지게끔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서 또 뭔가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말에 오해 없이 뭐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차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히트가리도 말 그대로 재수입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가 고착되고 그리스가 없을 경우에 맨살로 비비거나 카본이 들어가가지고 그 카본이 실린더를 망가뜨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망가지기 전에 그냥 그 키트가리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를 다시 도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재작업하는 거예요, 재작업. 그래서 좀 더 수명을 연장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공림하고 이걸 봤을 때 그 부품값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싸요. 미연에 뜯어서 바라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바라시를 하려고 뜯었는데 아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러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연에 이거를 딱딱 해서, 그러니까 차라는 건요, 정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딱 출근하는데 리타더가 한번 걸고 딱 하고 나면은 리타더 경고등이 안 없어져요. 이 노란색 불이. 그러니까 노란색 경고등 자체가, 노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경고거든요. 빨간색은 세우란 얘기고. 그러니까 노란색은 진짜 옐로우, 빨간색은 퇴장이에요, 진짜. 이 차의 계기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노란색 경고 리타더 들면 이게 노란색이 들어오는 이 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리타더 오일, 그러니까 미션 오일 자체가 베이스가 깨진 상태로 제가 계속 그 충격이 없으니까 그냥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조금이라도 있고 이러면은, 일단은 그 새 차인데 충격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새 차인데 충격이 있으시면 오일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온도 변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오일 베이스가 깨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 나이가 좀 있는데 1년 2년 지났는데 차에 충격이 계속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미니백하고 TCU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TCU나 미니백인데, 미니백을 청소를 해보고 그래도 충격이 있다 그러면 TCU를 청소를 해보고 그래도 충격이 있다 그러면은 산바리 디스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미세하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세한 충격이 뭐를 망가뜨리냐면, 산바리 코어 스프링을 망가뜨려요.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을, 거기에 계속 데미지가 가는 거거든요. 기아가 망가진다던가. 그래서 그 100% 합성 오일을 쓰게 되면요, 그 우리 자석 코크에 열어보면요,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덩어리가 나노 단위로 돼요. 진짜 미세해요,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 그 오일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커요. 한 1mm짜리나 2mm짜리나 막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막 나와요. 0점. 근데 이제 합성 오일 같은 경우에 되게 고와요. 일단은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좀 영상이 되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정비를 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요일날 영상 바로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되면은 일단은 에어드라이기 1키트 교환, 에어드라이기 1키트 교환, 그리고 에어드라이기 1키트, EBS
EBS 릴레이 밸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요. 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한번 세 가지를 뜯어서 구리스 도포 작업만 다시 재작업 해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